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2월 26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 군수는 개인 비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주민 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의 한 석재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끼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최근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삼척 강릉시, 삼표 한라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강원 컨소시엄의 CCU 메가 프로젝트가 과기정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현직 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양군이 부군수의 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2월 26일로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투표 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다 보니 지역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 지역 한 시민단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양군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양양군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양 지역 A업체와 16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총액이 74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계약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자는 명확하게 양양군청입니다. 네, 군청이고 이 업체들에 대한 고발은 아니고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과의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또는 개인적 친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얽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농어촌정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확인증을 보유한 물품에 대해 1인 수의계약에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일을 2월 26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사전 투표가 시행되고 양양군 6개 읍면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치러집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은 공고일 다음 날인 2월 3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5일까지 개시됩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에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되며 김진하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24일 김진하 군수를 부정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탁동수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주민소환 투표가 현실화되면서 양양 지역 사회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양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 25일 원주의 한 석재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끼임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도 안전관리자 유무, 작업장 주변 안전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40분쯤 원주시 귀례면의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던 중 숨졌으며 사고 장면을 목격한 동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강원자치도와 삼척시, 강릉시 그리고 삼표, 한라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강원 컨소시엄의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CCU 메가 프로젝트는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을 실증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을 실증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허영 의원은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당원들과 전통시장 장본기를 하면서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으며 괴롭지도 않고 그저 늘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길 바란다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설날 차례상 준비를 함께 했다는 이 소소한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허영 의원은요, 이번 설에 녹두전과 고구마전, 동태전, 육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많이 해본 것 같네요. 자, 오랜 침묵을 깨고 소식을 전해온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자, 박정아 의원은요,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지역의 모습을 전해왔는데요. 지난 연휴 기간 원주 지역에서도 눈이 많이 내렸었죠. 아침 기업도시 소방서 앞쪽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인도에서 열심히 눈을 치우고 계신 분을 봤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이런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만들어 오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티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분들을 보니 요즘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어서 부끄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복잡한 신경을 갖고 있는 박정아 의원인데요. 그래도 지역을 위해 일은 빼놓지 않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송기현 의원도 원주시 갑 을지역 위원회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셨고 송 의원 역시 신선한 먹거리와 따뜻한 인심을 한가득 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명절에도 얼어붙은 경기로 상인분들의 근심이 컸다면서 지역 민심도 전해했는데요. 지난 연말 파탄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여러 승객의 목격담을 보면 선반 속의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60와트시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는 아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것은 가능한데요.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대부분 160와트시 이하기 때문에 들고 타거나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지 말고 무조건 들고 타야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난 에어부산을 포함해 대부분 항공사는 소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100와트시 이하 5개, 160와트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를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불이 나면 빠른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쪽이 아닌 승객이 직접 갖고 있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근 2년간만 봐도 4건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배터리 관련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최근에는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전염병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의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역대급 겨울 독감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바이러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A형 독감에 걸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그리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또한 간혹 가다가 복통, 구토, 설사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형성 시까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에 독감에 걸릴 확률을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혹여 독감 예방접종 후에 독감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은 3가와 4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종류 혹은 4종류의 독감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독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독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회복된 후에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점점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또 굉장히 강력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전염이 잘 되나요? 네, 독감의 전염성은 매우 강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서는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개인 위생도 또 철저해 보이는데요.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독감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외출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설 연휴 울릉도와 동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국제여객선에서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 헬기를 투입해 속초항 북동쪽 약 102km 해상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뒤 강릉에서 대기하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울릉도에서 급성 심부전 응급 환자를 이송해달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자 1,50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응급 환자와 의료진을 동해 묵호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3일부터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고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